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물류데이 6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물류데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도 잠시 또 소개를 드려야 돼서 6월 3일에서 23일까지 상생 페스티벌 판매자 모집한 얘기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거 이마케팅 페어라고 예전에 원래 9월 정도에 하는 지마켓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셀러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 우수사례 뽑아서 상도 드리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들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된 게 저희 보니까 온라인 본행사 2회 1차가 7월 지금 하는 것 같아요. 2차가 9월. 온라인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이거 저희 예전에 뭐 이마트 그쪽에 G마켓 팝업 부스 생기고 거기에 상품도 지원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셀러 시상식 연일회 해갖고 9월에 이제 상 드리는 거죠. 받으시면 좋아요. 참여하실 분들은 하세요. 내가 좀 상품 괜찮다 그러면은 지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좀 보시고 팝업 스토어도 좀 여시고 하면서 상품 판매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연관이 되면 뭐 각종 뭐 CM이나 이런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죠? 행사 잡기도 좀 편해지실 거고,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상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얼른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센터 오픈, 그리고 뭐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6월 26일 날 ESM 플러스 오픈, 그리고 지마켓 비즈니스 카톡 채널 추가하면은 여러 가지 뭐 저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 뉴스레터도 수신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린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저도 오전에는 카카오톡 관련한 비즈니스 채널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하긴 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들어오시는 분한테 자동으로 알림 드리는 것도 있고, 메시지에서 뭐 쿠폰 발행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 정리하는 것도 있고, 머리 아프더라고. 그래서 다 관리하기 되게 힘든 그런 것들이기도 한데, 하여튼 G마켓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혜택 소식 이런 거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물류데이인 거고,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물류를 여러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자체 물류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화면 넘깁니다. 보시면 이제 검색할 때 첫 번째 스마일 배송입니다. 스마일 배송 보시면 저는 핵심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디테일한 내용을 고객들이 알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고, 뭐 배송비가 얼마야, 뭐 보관료가 얼마, 이런 건 모르잖아요, 고객이.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는 보통 이거 아니면 이런 거죠. 도착 보장이라고 하는,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뭐 표시되는 것도 내일 금 도착 예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이제 서비스가 저는 이제 요거라고 보는데, 네이버에 요것도 도착 보장이죠. 얘는 내일 6월 14일 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수도권 외 지역은 또 내일 도착이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 100%의 물건이 출고가 됐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내일 도착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도 무조건 내일 도착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약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예정인 거고, 여기는 근데 보장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금을 이제 제공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판매자가 그로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예 입구에서 이렇게 배송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럼 보장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도착 예정이냐 보장이냐, 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뭐 보상 제도가 있느냐, 요게 하나가 이제 있는 것 같고, 지역별로 차등이 존재하느냐,
네.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취소 환불이 가능하냐. 요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영업 시간 내에 뭐 그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시간에는 불가능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때 옵션이라고 하는 추가금 혹은 뭐 상품의 구성이 뭐 가능한 부분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막 생기는데, 고객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는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피부적으로 경쟁사가 그걸 한다거나 다른 곳에서 그걸 하면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내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동시에 나도 이것들을 막 사용해야 돼라는 압박감에 사실은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러면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직접 배송을 했을 때 내일 도착이 가능할까? 이 영역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은 실제로 빨리 받는 거에 얼마만큼 민감할까?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써봤는데 하루를 좀 쪼개봤어요. 주문 들어오시는 어떤 뭐랄까 ESM이나 아니면은 뭐 타 플랫폼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저녁 9시에서 아침까지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9시부터 스타트를 할게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2시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오후 이제 12시부터 3시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오후 3시부터 6시가 있을 것 같고, 오후 6시부터 9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 9시에서 이제 뭐 00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00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판매자의 배송 마감 시간은 몇 시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이제 배송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고객이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왔는데 뭐 보내주면 보내주는 거고 나는 뭐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고객들이 이제 대다수라는 전제를 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때 판매자의 배송 마감 시간이 끊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보여진 상태에서 이 시간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반 상품이니까. 이거는 G마켓 내에서도 얘는 도착 예정이지만 일반 상품 쪽으로 오면 그냥 오늘 출발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판매자의 보통 배송 마감 시간은 몇 시일까를 봤을 때 대부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조금 뒤로 가신 분들이 오후 4시예요. 네. 이 영역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이 영역, 그죠? 그리고 이 영역까지는 주문이 삐등삐등해. 이거는 제가 정답이 아니라 사장님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공감이 안 되면 공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공감되시면 뭐 채팅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주문은 비등비등하다라고 보는 거야. 삐등삐등하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없는 경우 소소하게 있고, 그리고 이 구간대는 정말 없죠. 네,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배송 마감이 이때 됐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한 스마일 배송 플러스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플랫폼들은 배송 마감 시간이
몇 시야?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 배송은 제가 알기로는 오후 8시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시죠? 24시, 00시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비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시간대 그리고 나머지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실제로 빨리 받는 거에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해서 만약에 23시까지 내가 배송이 들어온 것들을 당일 출고해서 그 다음날 받는 시스템을 만약에 CJ나 아니면 여러 택배들이 진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했을 때 결국 주문 마감 시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승부처는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물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중간에 있는 이 시간대예요.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에도 주문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뒤로 밀어놓은 시간, 가능한 영역이다라면 이 시간대 들어오는 게 그 다음날 도착하는 기준이겠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진행되는 이 시간대에서는 주문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문 수는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를 할 때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G마켓에서는 최근 판매 건수 및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요거를 내가 조금 더 상대방보다 많이 만들어내고 매출액이 더 높으려면 당연히 주문 건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비슷한 경쟁 구도 안에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냈을 때 결국에 상대성에 의해서 노출에 뭐가 생기는 거야? 우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우위. 클릭수는 똑같을 거라는,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표면에 표기되는 것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니까 노출의 우위가 생기면서 안 팔려야 되는 시간대에 물건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상품은 위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경험한 기준에서는 저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일반적인 판매를 하고 도착 보장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 때 되게 취약 시간대가 있고 되게 강한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주문권 기준으로 해서 강한 시간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취약 시간대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주문 건수가 딱 끊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나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갭 차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특수성이, 이제 민감성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소비자가 빨리 받아야 되는 상품이다, 이런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구간대에 팔리는 그 개수의 차이로 인해서 순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일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주목할 만한 상품의 영역에 스마일 배송 상품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은 그 아이템 안에서 그 상품은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두 건 팔려서 순위가 결정되는 카테고리의 경우는 결국에는 그 취약 시간대에 한두 건 더 판 사람이 무조건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위의 변동이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판매량도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게, 스마일 배송이 무조건 위에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입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매의 숫자가 하루의 변동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꼭 확인을 하셔야, 이 두 개가 잘 맞물려야 결국에는 스마일 배송에 넣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오면은, 스마일 배송은 처음에 이제 좌측 ESN 카테고리요. 좌측에서 스마일 배송 클릭하시고요. 가입 및 정보 수정 누르시게 되면은 약관 동의하고 개인정보 넣는 거예요. 넣고 보통 신청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이상한 상품 팔지 않는 이상은, 물류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려고 하면은 뭐 내용에 뭐 클릭한 거냐면 위에 있는 이용 가이드 클릭한 거예요. 이용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관련해 갖고 궁금하신 내용이. 우리가 매뉴얼 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매뉴얼 읽는 걸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매뉴얼만 그냥 쭉 다 읽어봐도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 SKU 등록입니다. SKU, SKU, 물류의 최소단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등록하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입고를 하는 거고, 그 입고가 되면은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스마일 배송에서 물건이 배송되는, 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여지는 계속해서 이제 넣고 있는 건데 15용 블랙을 팔 거야. 그럼 15인치 블랙을 팔겠다는 거죠. 15인치 블랙을 팔 거야. 몇 개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15인치 블랙을 하나만 팔 거야. 한 개를 팔 거야. 라고 하면 스큐를 등록할 때 한 개짜리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고를 시킬 때는 이거를 나는 10개를 보낼 건데 한 개씩 파는 거야. 출고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개를 보내지만,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할 때도 당연히 블랙 한 개라고 표기를 하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줄기를 따라갈 건데 스큐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에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입고하고 등록하고 판매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만약에 내가 15인치 블랙 한 개의 스큐를 등록해 놓고 입고는 10개를 보내는데 2개씩 출고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상품 등록은 너는 4개씩,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저게 1이면 전부 다 1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블랙을 이렇게 해놓고 입고를 보내면서 한 개씩 출고인 건데 블랙과 그레이를 같이 보내. 이걸 혼적이라 부릅니다. 혼적하면은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블랙을 팔면서 여기에다가 그레이를 같이 팔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스큐를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보관비죠. 보관비.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혼적을 해서 보내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안 돼. 이거 안 돼요. 안 돼. 근데 보관도 혼적 보관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레트, 이거를 이제 팔레트를 여기서 뭐라 부르냐면 CBM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를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셀. 이렇게 1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 위에 내가 만약에 상품 하나 올려놨는데 이거 여기 팔레트에 한 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색상의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얘를 그레이를 보내고, 그리고 여기는 네이비를 보내고, 이거 연핑크 보내고, 이거 버건디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팔레트 5개에 10개씩 보낼 거니까 한 개마다 10개씩 얹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보관료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상식에서는 야 이거 50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한 개 팔레트에다가 그냥 50개 얹어두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일반 3PL이 그렇게 해주는 곳도 있고 여기도 혼적을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 업체에서 안 해주죠. 그냥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게 동일 업체이지만 팔레트 한 개에다가 최대한 쌓을 만큼 쌓아갖고, 여기 또 규격이 있잖아요. 일반 이런 물류들은, 이제 스마일 배송이나 이런 물류들은 위로 높게 안 쌓는다는 거, 절대 안 쌓아줘요. 근데 일반 3PL은 또 이걸 또 높게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게 어쨌든 아파트 평수처럼 기본적으로 평을 적게 사용해야 평당 이용료를 덜 내게 되잖아요. 덜 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혼적 보관이 안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옵션에 스큐가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많은 짜잘해, 그러면은 이게 전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또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포장 이슈죠. 그렇죠? 하포장 이슈. 하포장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 팔레트에 50개 올려놓고 그냥 누군가 고객이 블랙이랑 그레이랑 이렇게 주문해주면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합포장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큐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의 제한과 뭐 바코드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고요. 동의합니다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코드예요. 바코드가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죠. 대부분의 상품이 바코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내용물에는 있는데 박스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이제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브랜드 제조사 입력하래요. 없으면 안 넣으시면 돼요. 상품명 입력하래요. 넣으시면 되겠죠. 네, 넣으면 되고 그리고 중량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별표는 상품명 하나만 필수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공급 원가는 이 상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택배사 보상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부 정보에 이 상품을 확인할 링크를 넣어주신 다음에 한 단계로 이동하시게 되겠죠. 그죠? 아까 한 개씩 팔 거야. 15인치 노트북 파우치 블랙을 한 개씩 팔 거야. 그러고 나서 얘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소비기한은 없으니까요. 유통기한 상품이 아니죠. 낱개 단위 선택해 주신 다음에 4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 개씩 안 팔고 이 노트북 파우치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그레이랑 블랙을 팩 단위로 해서 쌍으로 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그레이랑 블랙을 비닐 봉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투명 비닐 필름지 거기에다가 두 개를 넣어갖고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블랙 한 개를 보낼 때는 여기에 바코드가 이미 있죠. 생성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나는 블랙과 그레이를 같이 합포장된 거를 한 개로 보낼 거야. 한 건 이렇게 해서 팔 거야. 그럼 이거는 신규 바코드가 필요한 거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얘네는 하나인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여기 바코드 있었는데 난 이렇게 해서 팩으로 팔 거야 라고 하면 신규 바코드를 생성 요청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팩 단위로 담아갖고 한 개로 보여지게 해서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팩 단위 할 거냐 뭐 할 거냐는 스큐에서 결정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4단계 이동하게 되면은 스큐의 낱개 방식인 낱개 단위는 박스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저 10개 보낼 거니까 10개요. 박스 포장 안에 팩 단위 존재합니까? 네. 팩 단위 한 박스에 몇 팩 들어가 있어요? 한 개씩 포장해서 10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력값 확인하기 누르면 박스에 팩 단위로 하나씩 해서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큐 등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검수 대기에 와 있는 거고 검수 대기요. 검수 대기 여기 있죠. 그쵸? 점점점 이거 넣었으니까 검수 대기로 와 있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스큐다 라고 하면 여기서 승인을 내줘요. 그럼 어디로 오는 거냐 하면 여기 입고 대기로 옵니다. 입고 대기. 입고 대기로 오고 내가 물건을 보내서 입고가 완료가 되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기 정상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정상으로 팔다가 내가 입고한 물건이 품절이 일어나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품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죠? 그러면 입고를 하셔야 되니까 입고 눌러갖고 신규 입고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스마일 픽업 입고가 있고요. 화물 입고가 있고요. 택배 입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일 배송에서 이벤트도 하고 비용도 굉장히 지금 뭐 완전히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 픽업 입고 하시는 게 유리해요. 최근에는 난 귀찮다라고 하면 기다리고 이런 거 귀찮다 난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고 난 소량 입고야 10개 보내는데 그러고 있으면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택배 입고를 할래 하면 택배 입고 설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박스가 되게 많아. 박스가 한 20박스 막 이래. 30박스 막 이래. 그러면 스마일 픽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택배 입고에 위탁 검수 시킬게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해서 여기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입고명은 아까 보셨던 지웠나요 제가? 잠시만요. 꺼버렸군요. 블랙인데 내가 10개 보낸 거잖아요. 네, 스큐의 이름은 블랙이었지만 여기에는 수량까지 입고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잖아요. 이게 갔을 때 그 물류 담당자는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글씨도 쬐끔하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10개 보낼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담당자가 이걸 보고 아 이거 10개 오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뭐 최근 발송처나 아니면 입고 정보를 입력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겁니다. 스마일백 입고 담당. 근데 여기 1111이라서 저는 지금 이걸 선택해서 넘어갈게요. 2단계로 넘어오면 택배 입고는 1일 최대 20박스까지만 입고가 가능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40박스까지도 가능하다. 지방인 경우는 스마일 픽업이 되죠? 되죠. 그쵸? 네, 스마일 픽업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지방인 경우에는. 그래서 수도권을 벗어나는 건 40박스까지도 있고 최하 20 질문이 갑자기 이따가 읽을게요. 네. 그래서 7일 최대 20박스까지만 입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는데 잠깐만 수도권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되죠? 돼요? 들어가서 보면 되지. 기다려요. 네. 그래서 보면 네, 지역 관련한 내용이 없네요. 네. 그러면 스마일 픽업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낫죠. 그죠? 네. 그렇게 된. 잠깐만. 그거 확인 좀 해줘봐. 헷갈려. 나 지금 택배가 안 되는 건 아니지. 택배는 수량을 풀어주는 이유는 스마일 픽업이 안 되기 때문이야.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건 이따가 다시 1단계로 가서 내가 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다. 불가 지역이 여기 안 되고, 네, 안 된대요. 여기 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네. 맞아요. 아니야. 지방 안 돼요. 네, 지방 안 됩니다. 그래서 택배가 40개인 게 맞네. 네,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 아니 나는 맨날 들어오는 페페님이 저렇게 물어보시길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수도권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택배가 40박스인 거야.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네, 오케이. 다시 1단계로 와서 택배 있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40박스인 이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40박스 이유인 거는 스마일 픽업이 수도권까지만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 20박스까지만 입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초과 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서울 외 지역은 안 되니까 얘네들은 40박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스큐를 보는 거잖아요. 미리 내가 스큐를 등록해 놓은 걸 어디 갔니? 네. 여기에서 입고 대기내죠. 그쵸? 이거를 스큐 번호를 이렇게 넣어서 검색하면 아까 걔가 나오는 거고 클릭하고 예정 수량은 6 이렇게 쭉 넘어와서 확인한 다음에 선택 완료를 누르게 되면 뜨죠. 여기에서 안쪽으로 또 쭉 오게 되면 뭘 선택하게 되냐면 택배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송장 번호를 출력해 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송장 번호를 출력해 놓고 바코드 부착은 내가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있죠. 100원 이렇게 1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다 확인하고 3단계 이동했을 때 이렇게 달력이 뜹니다. 달력이 뜨면 여기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D-3일입니다. D-3일. D-3일이니까 입고가 내가 일제 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보내야겠죠.
만약에 수요일이야 라고 하면은 내일 보내도 되겠죠. D-3일. 네, 요거를 확인하고 입고 가능 클릭한 다음에 요청 등록하기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박스 상단 및 택배 박스 안에 입고증 및 부착 동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고 예정일 D-3일 이내에 입고 상품을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죄다 이렇게 혼적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혼적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블랙을 스큐로 등록해놓고 입고는 블랙이랑, 그러니까 스큐를 내가 블랙을 해놓고 그레이도 하긴 했는데 내가 보낼 때 한 박스에 블랙이랑 그레이를 같이 넣어서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박스가 두 개로 구분돼 있어야 되고 블랙 10개 뭐 그레이 10개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두 개로 나눠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고증 전체 출력을 누르게 되면은 예전엔 2장 인쇄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 인쇄 누르면 2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밖에 하나는 안에 이런 식으로 넣고 부착하고 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입고가 완료되면 그 다음번에 뭐 하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상품 등록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등록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스마일 배송으로 바꾸시게 되면 똑같아요. 카테고리 입력하고 상품명 입력하고 가격 입력하고 이거 무제한으로 돼 있네요. 이거 일반 등록에도 무제한이 있나요? 갑자기 이건 보냈는데 궁금해졌네. 없죠? 있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그 새로 나오는 ESM 플러스에만 네, 신규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 9인데 스마일 배송에는 무제한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판매 가격 요게 이제 다른 거죠. 스큐를 등록하세요. 매칭 시키란 얘기죠. 위에 올리셔서 정상권에 있는 거를 제가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뜨고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스큐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 상품 등록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스큐 매핑하는 거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노출 정보에 들어가 보면 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뭐 설명 안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임의로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스마일 배송의 배송 마감 시간은 20시라고 했습니다. 일반 오늘 출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 배송 마감 시간은 몇 시일까요? 객관식이에요. 보고하지 마세요. 네. 16시, 17시, 18시, 19시, 5번까지 해야겠다. 20시. 네. 정답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맞히는 분한테 네. 강호성 이모님 얼마 나가죠?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3만 원이에요? 네,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부랴부랴 막 ESM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막 보고 있는 거죠? 많이들 모르시는구나. 정답은 18시입니다. 네. 정답은 18시. 누가 맞춘 거죠? 네, 정답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페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틀는 거죠. 네. 이게 왜 다 다를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니까요. 왜 다 다르지? 왜 이게 다 달라야 해? 이건 그냥 열어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뭐 이런 부분,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경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변경될 거잖아요. 이 영역이. 그리고 아까 네이버는 껐네요. 네. 네이버도 있군요. 네. 여기에서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 건 뭐 보이지도 않네요. 보이지도 않네. 이거 다 오늘 출발일 거 아니에요.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 보이지도 않네. 네. 아예 보이지도 않네. 여기는 아예 안 보여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정은 가능한데 보여주지는 않고, 어느 공간은 뭐 설정이 안 되게끔 해놓은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또 이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완전히 차별적으로 보여지게, 이런 것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라는 약간 저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네. 민감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그냥 물음표가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큐 등록하는 거랑 그다음에 배송, 요거 설정되는 거, 요게 이제 스마일 배송 기준으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런 비용이나 무료 배송하면 진짜 돈을 안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용료 안내 있으려나요? 배송비 2,000원이었는데 이제 그게 부가세 그 내용이 나오면서 얼마야? 2,200원이 된 거죠? 맞죠? 최근에 나온 공지라서 제가 다 외우고 있진 않아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10원인가 뭐 30원인가 막 그렇게 오르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런 2,200원 부가세 포함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거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가 있나? 이용료 안내 안 나올 것 같은데. 택배 이용료 부산 배송비 여기 있다. 배송비 여기 있다. 배송비 안내. 네. 과금 기준이 다 클릭해야 돼? 무료 배송 중, 유료 배송 중 설정할 수 있다. 유료 배송 설정 시 구매자 부담하여 3,000원, 판매자가 무료 배송 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인데, 요 미포함으로 바뀐 거니까 맞네요. 2,100원에 얼마야? 그러면 1.1 곱해보세요. 제가 곱해드려야 돼요? 아니죠? 네. 2,100원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2,310원 맞네. 네. 그래서 뭐 10원을 막 외우고 있는 게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바뀐 정책. 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스마일 배송을 선결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거의 대부분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실 거니까 저 금액이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류는 아직도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해보시면 외부 물류도 다 부가세 미포함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컨택을.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왜 그 서초구에 양재에 계신 분이 계속 뭐 수도권 배송이다라고 하면서 배송비 엄청 싸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금액은 완전히 극소형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 텐데, 막상 가보면은 뭐 몇 센치에서 몇 센치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그러면 이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아니요, 별도요.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싸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류 다 이동해 놓고 나중에 그 금액이었잖아요. 당연히 부가세 별도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가세 포함이냐 미포함이냐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노출이 사장님들께 어디 나오기 시작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겠죠. 네, 이 구자에 어떻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1, 2, 3, 4등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야 나는 등록까지는 했어, 등록까지 다 했는데 나 스마일 배송 영역 4구자에 안 나와요, 나구자에 안 나와요. 이 얘기를 엄청 하세요. 네. 아니 여기에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스마일 배송 그 영역의 기획전도 없어졌잖아요. 기획전도 없어진 상태야. 뭐 해야 될까요? 광고요. 당연한 얘기죠. 네. 광고요. 그럼 이 노출 기준은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것도 똑같죠. 리스팅이랑 최근 판매 건수 및 금액이요.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들어와서 고객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무조건 넣으면 나와? 이 얘기 했잖아요. 안 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구매 숫자랑 표기랑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된다. 맞아요? 네. 이 표기의 영역이 어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매 숫자 나오고 이 영역의 상단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수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상승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사람들이 물류에 들어간 상품으로 좋아하는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걸 단기간에 뭔가 저 4구자 안에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데, 진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인 거죠. 진짜 광고만 하면 물건이 판매가 돼서 이야기한 저 노출 기준으로 상승이 될까요? 네, 진짜 광고만 하면 넣어놓고 막 광고를 막 해. 그러면 진짜 그 물건이 판매가 돼서 저 노출 기준으로 상승이 될까? 네,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네, 이건 선호도의 이야기니까, 전환율 이야기잖아요. 전환율, 선호도 이야기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안 팔리는 상품을 스마일 배송에 넣어놓고 광고한다 한들 그 상품이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스마일 배송에 입고한 상품을 팔릴 만한 형태로 세팅해 두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혀 판매되지도 않을 만한 세팅으로 값을 해놓은 다음에 그냥 이건 스마일 배송에 광고하면 팔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물류를 이야기할 때 시간대 얘기하고 취약 시간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뭐 등등등. 그 시간대를 이야기한 이유가 왜 그럴까를 잘 믹스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기회 요소는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일반 상품과 물류를 동시에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이런 세팅, 저 때는 저런 세팅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나가면은 뭐 경쟁사 분석해보고 구매 수량이 몇 개일 때 몇 순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취약 시간대에 이 상품의 세팅 값을 변경해서 쫙 팔아갖고 순위권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상품이 스마일 배송 영역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순위도 잘 나오고 여기서도 잘 나오고 외부에서 피해도 없고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또 세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건 전략적 사고니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입니다.